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넋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장 바라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이거 하락이 어마어마했죠. 다들 힘드셨을 텐데, 이유도 궁금하고, 뭐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들 혼란스러운 장이셨을 텐데, 오늘 그 팩트 체크 위주로 좀 해보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제가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또 좀 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위주로 좀 보고 팩트 위주로 볼게요. 팩트 위주로 뭐 이런 뜬 소문이나 뭐 추측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요.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 해요. 이미 주가는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자. 이제 정리해보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떨어졌다. 이제 정리해보자.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행동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 주가가 떨어졌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들인지 한번 좀 쭉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당연히 조금 다른 종목을 일부 매도를 하고 수익인 종목을 매도를 하고 하늘바이오 파마의 비중을 좀 더 옮겨갔고요. 그 이유가 왜 제가 그렇게 옮겨갔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도 해보면서 넋꿀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댓글 통해서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이제 슬슬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악플들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악플들까지도 다 봤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어서 그것도 수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은데 참 글쎄요. 뭐가 이게 맞는 댓글들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쭉 보시죠. 일단 슈퍼생스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다 호명 못해드리는 점 제가 다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안이 사안인지라 감사 인사는 좀 짧게 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단은 산 이유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유죠. 사실 아이고 지워버렸네. 가장 기본적인 이유죠. 네. 네, 하늘바이오 파마를 딱 검색을 해보면 오늘 NXT장 말고 이제 NXT장에서는 좀 빠졌고 그 KLX장에서는 42,5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총이 2조 2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어제까지 2조 9천억 원, 8천억 원 뭐 이랬었는데 지금 2조 2천억 원까지 빠졌고요. 이뮤노반트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딱 쳐보면 25.08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총이 44억 달러네요. 44억 달러면 계산기를 해서 44억 달러 수준, 44억 달러 수준이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환율이 1,400원, 1,450원이죠? 1,450원 곱하면 6조 3천억 원. 6조 3천억 원의 시가총액과 2조 2천억의 시가총액. 지금 3분의 1, 딱 3배네요. 딱 3배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로 반토막이, 아니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크죠.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는 바토클리맙을 반환한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메로 프로바트도 한올 겁니다. 예, 결국은 한올 거고요. 한올의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다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올 거기 때문에 이게 뭔 난린가? 바토클리맙 반환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메로 프로바트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바토클리맙 반환하는 이슈 때문에 떨어지나? 바토클리맙 반환
이게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장중에 천천히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유죠.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그 보도자료가 이게 지금 오후 늦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논란이 됐던 게 한올바이오 파마에서 그 오늘 아침에 게시한 그 안내문이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 내용이 뭐 되게 문구가 로이반트랑 뭔가 소송이 될 것 같은 뭔가 불확실성을 풍기는 그런 보도자료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 하버바이오메드랑의 그 분쟁이 오버랩이 되는가 봐요. 하버바이오메드도 지금 반환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로이반트랑도 지금 틀어졌나? 이제 소송 가는 건가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게 과장이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 압박을 받았고, 그 뒤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입장은 보도자료로 나온 건 아니었고, 그냥 공지사항 느낌으로 이제 딱 올라왔던 거였거든요. 아무튼 보도자료를 한번 공식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올 이뮤노반트 바토클리맙의 신속한 사업화 다양한 옵션 논의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바토클리맙 블록버스터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메로 프로바트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주요 일정 맞춰서 공개 예정이기도 하고, D2T-RA 같은 경우는 보통 2027년으로 이제 전에는 2027년에 공개한다 그랬던 거를 환자 모집이 많이 빨라서 2026년에 발표할 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올바이오 파마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 파마가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 1세대죠. 상업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L161은 지난 2017년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현재 한올바이오 파마는 이뮤노반트와 바토클리맙의 상업화를 가속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바토클리맙은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을 통해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SC지형에서 편의성도 갖췄고요. 글로벌 블록버스터 경쟁력을 갖춘 물질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FCR은 아이메로 프로바트 글로벌 빠르게 임상이 진척 중이고요. 인베스터데이 내용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3상 등록 임상 탑라인 결과가 2027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2026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피부 홍반성 로푸스, CLE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이제 개념 입증이니까 임상 이상이죠. POC 임상이라고 하는데 2026년에 예정대로 공개가 될 거고, 그레이브스병과 중증 근무력증 탑라인 데이터는 예정대로 2027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뮤노반트가 진행한 5억 5천만 달러 규모 유상 진행의 최대주인 로이반트가 대규모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어제 제가 이제 공지사항만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5억 5천만 달러 전부 로이반트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3억 5천만 달러는 로이반트가 했고요. 나머지 2억 달러는 다른 파트너사가 아니라 투자사에서 참여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반트는 3억 5천만 달러를 참여를 한 거예요. 이를 통해 이뮤노반트는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그레이브스병 상업화 추진 시점까지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는 로이반트의 이뮤노반트 FCR,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가 어제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이 그 그레이브스병,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그레이브스병을 직접 상업화 출시를 할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입장을 아예 바꾸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상업화 출시 시점까지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말한 거를 다시 말하면 상업화 출시 시점까지 이미 운영 자금이 있다면 그레이브스병 임상이 잘 되고 상업화까지 추진이 된다면 이때 기업 가치 극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제약사의 M&A를 통해서 기업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이반트가 직접 상업화를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레이브스병 상업화 출시 시점까지 필요한 자금 운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업화 출시 시점까지 데이터 확보를 하고 난 후에 FDA의 승인 신청까지 해놓고 나서 그 이뮤노반트를 다른 대형 제약사의 M&A 회사를 갖다 파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지분 참여까지 한 거면 이제 점점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거죠. M&A에 대한 사업에 M&A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기업 가치를 더 많이 우월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늘리면 그쵸? 그렇게 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놀바이판 이뮤노반트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바토클림합과 아이메로프로바트 두 파이프라인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원 대표님은 글로벌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 8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바토클림합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팩트로만 딱 따지면 지금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게 이제 오늘 이뮤노반트에서 추가로 공시한 자료인데 이게 이제 추가 주식 주당 21달러로 이제 55억 달러, 아니 5억 5천만 달러를 이제 할 거고요. 여기 보면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21달러로 1666만 6666주를 보통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치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하나로 따지면 아니 그 하나로가 아니라 그 달러로 따지면 3억 5천만 달러입니다. 3억 5천만 달러 보통주를 매입하기로 한 거고요. 인수인 관련 2025년 12월 10일 보통주 주식을 인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시 자료고요. 이뮤노반트 공식적인 공시 자료고 여기 보시면 어제 문제가 됐던 멘트가 이겁니다. 이거 우리 바토클림합 우리는 1402에서 신속히 개발하는 걸 최초이자 최고 수준 항 FCR을 우선 개발하고 있다. 우린 6개 분야에서 IMVT 140 연구를 시작하여 등록 중이다. 여기에 GD, D2TRA, MG, CIDP, 쇼그램병, 잠재적 임상황과 함께 홍반성 로프스까지 포함이 된다. 우리는 바토클림합 운영 시험 경험, 연구자들 데이터를 통찰을 활용하여 1402 개발 프로그램 알리고 가속하고 있다까지 돼 있고요. 우리는 파트너인 하놀과 함께 바토클림합의 특정 관리가 하놀에 반환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 이게 지금 키포인트. 이게 키포인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환? 바토클림합을 반환해? 와씨 반환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는 거지? 반환하면 이제 다 가져오는 거네. 연구개발 안 하는 거네. TED 상업화 안 하는 거네.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겠죠, 그죠? 네. 이성적으로는 맞습니다. TED까지 상업화 발전을 안 하는 거.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쫙 한번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봤더니 바토클림합 내용이 이게 다예요. 여기 있는 내용. 결국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토클림합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에서 상업화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상업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상업화라면 이제 근데 일단은 이거랑 좀 충돌되는 게 이 공시 자료엔 바토클림합 얘기가 이게 다거든요. 반환될 데이터가 특정 권리가 반환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 반환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좀 모순되는 거는 여기 정승원 대표님이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모순되는 느낌이 있죠, 그죠? 누구는 반환한다 그러고 누구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고. 자, 이게 왜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 보셨고, 자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반환이라는 이슈와 하놀의 입장,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와 하놀의 입장.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해관계는 둘 다 잘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서로 흠집 잡을 일은 극히 적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이반트도 지금 이뮤노반트에 지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돈을 많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거 이뮤노반트 회사 주가 잘못되면 로이반트도 이거 심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도 자기 주가 떨어뜨릴 일 안 할 거고요. 하놀도 지금 뭐 아침에 그런 뭔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도자료로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다시 뉴스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주가는 떨어지기를 위험해해요. 본인들의 지분 가치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둘 다 잘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서로 흠집 잡을 일은 극히 없다. 그러니까 하놀에서 아침에 입장 발표자료 냈던 거와 같은 뉘앙스처럼 우리 까딱하면 로이반트랑 소송할 것 같아 라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예, 소송 갈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아예 말이 이제 안 돼 버리면 소송인데, 여기 보시면 공시자료에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더 무섭거든요. 봐봐요. 한올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서 뭐 하고 있는데, 한올은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바토클림압에 관한 반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환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올과의 분쟁이 발생해 중재나 소송으로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한올이랑 우리 싸울 거야. 이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죠? 한올은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바토클림압 반환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올과의 분쟁이 발생해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보세요. 자,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관계는 둘이 동시에 둘 다 같은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약간의 입장차가 다르다. 한올 입장에서는 바토클림압 데이터가 만약에 TED에서 부정적이면 얘는 할 말 없죠. 할 말 없다. 반환해도 할 말 없죠. 데이터가 부정적이어서 반환한다는데 한올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할 말 없다. 근데 데이터가 긍정적이면 TED 데이터가 긍정적이면 이제 한올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한올 입장에서는 상업화 해라. 그래서 마일스톤도 주고 로열티도 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TED 데이터 안 좋으면 당연히 반환이고,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TED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검토를 해보겠죠. 검토. 어떤 검토를 할까요? 상업화를 할지 말지 검토를 하겠죠. 자, 데이터가 긍정적인데 왜 상업화 할지 말지를 검토해요? 자, 데이터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일단 유효성은 입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상업화는 또 다른 얘기인 게 경쟁 약물인 태페자가 있어요. 태페자가 있고, 그리고 뒤에 후발주자들이 있어요. 후발주자. 자, 보시면 TED 데이터가 긍정적이어도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태페자보다 데이터가 긍정적이냐. 그러니까 유효성 데이터는 비슷하더라도 안정성에서 월등히 우월하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태페자보다 유효성이랑 안정성 데이터가 월등히 좋아서 시장에 딱 출시를 했을 때 엄청난 그 시장에 대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을 수 있을지 봐야 되고, 뒤에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회사들의 데이터보다 우리의 데이터가 더 자신 있냐,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후발주자들 데이터가 우리들 거보다 안 좋을 거야 하고 이제 상황 판단이 된다면, 그러니까 IgG 감소 농도가 바토클림압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거로 후발주자들에 대한 데이터보다 우리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상업화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히는 건 1402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뮤노바트가 바토클림압 TED만을 상업화를 하기 위한 그런 여력이라는 게 있냐. 그것만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있냐. 뭐 가능성은 여러 개다. TED라는 질환에 대해서만 바토클림압의 판매 권한을 다른 데에 파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뭐 직접 팔기는 좀 힘들어도 바토클림압의 TED 판권을 다른 제약사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한올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토클림압, 이뮤노반트랑 한올이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뮤노반트랑 한올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3월 달에 MG 증증근무력증 치료제가 지금 상업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집중 전략을 하면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MG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MG가 상업화가 안 되고 나서부터, MG 중증근무력증이 상업화가 안 되고 나서부터 이미 TED에 관련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ED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상업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TED 데이터가 긍정적이고 상업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얘를 굳이 묵힐 필요 없이 다른 회사에다가 팔아서 그거를
세일즈를 해서 본인들도 로열티를 받으면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 변한 건 없어요. 지금 여기 반환하겠다고 나왔지만 특정 권리가 한올에 반환된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반환하겠다고 나왔지만 TED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TED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TED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상업성도 뚜렷하고 뭐 바토클리맙 TED로 출시를 하더라도 상업성이 뚜렷하고 데이터도 좋게 나왔고 하면 이뮤노반트가 팔면 되죠. 다른 제약사에 우리 거 바토클리맙 데이터 이렇게 좋은데 사가서 약 팔 사람 하면 아마 널렸을 겁니다. 예, 그 매출이 그것도 몇 조 원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몇 조 원 나오고 블록버스터로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누군가든 사갈 겁니다. 그거를 팔면 돼요. 근데 지금 반환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그 TED는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그런데 TED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반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이나 CID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바토클리맙은 이제 더 이상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 논의를 좀 하고 있을 수 있고 TED도 반환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조율해 가는 과정이죠. TED를 상업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가 데이터 보고 데이터가 좋고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면 상업화를 하는 거고 그 한올이랑 이제 협의해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협의하는 단계 중에 반환이라는 선택지도 있는 거죠. 네. TED 데이터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이뮤노반트도 못 보고 한올도 못 봤거든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받아본 게 없어요. 이뮤노반트도 데이터를 받은 게 없습니다. 지금 이뮤노반트는 알겠지. 아니야. 이뮤노반트도 몰라요. 데이터를 몰라요. 데이터를 만약에 알게 됐으면 발표했을 겁니다. 근데 이뮤노반트도 받은 데이터가 없어요. 몰라요. 근데 데이터를 만약에 받았는데 데이터가 안 좋으면 반환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반환 논의를 MG나 CIDP 면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TED 면에서도 이거 데이터 안 좋으면 우리 너희한테 반환할 수도 있어 라는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을 거다. 그래서 반환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표현을 한 건데 TED 반환할 거다가 아니에요. 지금 TED 반환은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지금 정승원 대표가 말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TED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TED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상업화 가능성도 있다면 그 이뮤노반트랑 협업을 해서 둘 다 윈윈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뮤노반트가 우리 상업화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상업화할 정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바토클리맙 그럼 우리 데이터 나왔는데 왜 상업화 안 해드네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라도 줘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 한올이 데이터 성공했는데 너네가 FDA 신청 안 하는 거는 너네 결정이잖아. 우리가 마일스톤이랑 로열티 못 받는 거는 너네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일스톤이라도 줘 라고 FDA 승인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라도 너네가 승인 신청 안 해서 우리가 못 받은 거기 때문에 마일스톤 줘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뮤노반트가 우리 못 줘 하면은 마일스톤도 못 줘 근데 우리 한올 임상도 안 할 거야 그러면 한올이 오케이 그러면 바토클리맙 다 줘 그냥 우리 반환해줘 그러면 이제 한올 입장에서는 MG랑 TED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다 끝난 자료를 성공한 자료를 받아서 뭐 다른 제약사에 팔든지 판권 계약을 하든지 그런 계약을 추가로 다른 데에다 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딱히 뭐 결정된 게 없다라는 말도 맞고 반환을 논의 중이다라는 말도 맞고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사실 이 반환이라는 단어가 정말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발작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뮤노반트 이렇게 공시를 했으니 어쩌겠습니까? 네. 반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공매도량이 상당히 많네요. 오늘 공매도가 거의 역대급이네요. 지금까지 이런 공매도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없었던 공매도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공매도가 엄청 나왔고 결국은 쇼커버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쇼커버 들어오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로이반트, 이뮤노반트 보니까 오늘도 지금 4.6% 오르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레이브스병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지금 TED를 바토클리마브를 이렇게 반환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 투자 시장에서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마브를 반환해도 TED 반환해도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이 회사 가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뮤노반트가 우리 TED 너네한테 넘길게 해도 지분가치 희석은 좀 주가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불확실성이 생겨도 상관없다.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TED 상업화를 한올은 했으면 좋겠다고 이뮤노반트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이게 조금 웃긴 게 들어보세요. 저희는 지금 한올 주주잖아요. 뭐 이뮤노반트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올 주주입니다. 한올 주주인데 바토클리마비 임상 성공을 했어요. TED든 MG든 다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어요. 근데 기술 수출한 계약사가 우리 너네 바토클리마b 성공은 했지만 우리 그거 안 하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로만 할 거야 하면 한올 회사 입장이고 주주 입장이고 내가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주주니까. 그러면 화낼만도 해요. 아니 상업화 성공했는데도 왜 안 해? 임상 시험 성공했는데도 너네 왜 상업화 안 해? 상업화 해야지. TED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자도 없잖아. FCRN의 최초잖아 우리가. MG랑은 다르잖아. MG는 이해할게. MG는 이해하는데 TED는 우리가 최초잖아. MG는 아제넥스가 지금 잡아먹어서 상업성 없는 거 우리도 동의해. TED는 우리가 최초인데 너네 왜 상업화 안 해? 아 우리 아이메로 프로바트에만 집중할 거야. 아니 그러면 TED 성공했는데 왜 상업화 안 해? 너네 그 상업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집중하고 있고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기업가치 키우는데도 힘들어. TED 우리 3상까지 다 했고 성공까지 했잖아. 임상 FDA 승인 신청을 할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게 더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가는 거야. 우린 최선을 다했어.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소송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소송까지는 설마 이게 협업관계고 한데 소송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사이가 그렇게 뭐 나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뭐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야 너네 무조건 해. 아니야 우린 안 해. 이 자식들 싸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사이가 나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협업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잘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협업관계니까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잘 실타래를 풀어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결국은 TED 데이터가 나와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 TED 상업화가 되면 기업가치가 높을 거다라고 써주신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게 입장이 무너진 건 아닌 게 TED 상업화를 뭐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너무 긍정적이고 상업화해도 될 정도로 나와버리면 TED 상업화 할 수도 있거든요. 이뮤노반트가 판권만 팔아서 바토클리마 판권만 딴 데다 또 팔아가지고 이뮤노반트도 로열티 받고 하늘도 로열티 받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죠? 반환이라는 얘기가 논의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일 거다. 근데 로이반트, 이뮤노반트가 왜 이렇게 무섭게 공시를 했냐? 당연히 공시해야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주주들한테 알리긴 해야죠. 네. 반환을 하면 우리가 뭐 이런 한올과의 대화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대화가 안 되면 최악의 상황엔 중대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라고 최악의 상황 알려줘야죠. 이거 안 알려줬다가 소송 가면은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너네 왜 이런 거 위험 있는데 얘기 안 했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선 당연히 이런 내용 공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말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고 한올이랑 사이가 틀어지게끔 우리가 접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 문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문구로 들어간 거지 실제적으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뭐 긍정적인 논의든 아니면 한올의 TED 데이터 발표가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서나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더 진행이 될 텐데 MG나 CIDP는 사실 뭐 반환 받아도 할 말 없고 만약에 MG나 CIDP만 반환 받는 거였으면 오늘 주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TED도 이제 안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니까 주가가 이만큼 빠졌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시장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제 댓글 중에도 한 분이 어떤 분이 아이메로 프로바트 계약은 뭐 로열티에 포함 안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약이 HL161로만 돼 있어서 HL161 BKN 바토클리마, HL161 ANS 아이메로 프로바트 1세대, 2세대가 모두 다 같이 통틀어진 계약입니다. 그럼 마일스톤은 어떻게 받게끔 돼 있냐면 어떤 특정 질환을 성공했을 때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1상, 2상, 그 다음에 FDA 승인까지 이렇게 3단계로 성공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질환이 성공했을 때 마일스톤 이게 아니고 순서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약물을 1번으로 했는데 FDA 승인을 임상 2상을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일스톤을 받는 거고요. 근데 FDA 승인은 B라는 약물이 1번으로 했다. 그러면 B라는 약물을 FDA 승인 1번으로 보고 마일스톤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MG나 뭐 TED 같은 경우 지금 3상을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FDA에 승인 신청을 낼 거는 지금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그레이브스병일 것 같거든요. 그레이브스병을 승인 신청을 하면 그러면 MG랑 TED로 받았던 마일스톤이 있기 때문에 MG랑 TED가 아닌 다른 질환은 FDA 승인 신청을 하면 마일스톤을 못 받냐? 그거 아닙니다. 그레이브스병으로 마일스톤을 받은 건 단 한 건도 없지만 FDA 승인 신청을 그레이브스병을 먼저 하면 그레이브스병이 FDA 승인 신청한 1번 질환이 되기 때문에 마일스톤 받는 거예요. 로열티도 받는 거고. 로열티는 질환 3개로 특정된 거 아닙니다. 해당하는 모든 질환, 30개 질환을 다 임상하면 30개 질환에 따른 다 임상 성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30개 질환을 상업화를 하고 나면 이제 수익이 잡힐 거 아니에요. 뭐 1번에선 1억, 2번에선 2억, 3번에선 3억 해서 30번에선 30억 이렇게 매출이 났다. 그럼 그 전체 매출의 10%에서 15% 사이를 한올이 가져오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뭐 전혀 지금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계약을 바토클리마블 반환하면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계약서 다시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있다면 이럴 수 있죠. 로이반트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올 바토클리마 한올한테 너희들한테 넘겨주고 너네가 가져가. 그래? 우리가 가져갈게. 우리가 한올 가져갈 테니까 너네 그럼 근데 MG랑 TED 상업화 MG랑 TED 3상 성공했는데도 사업화 안 했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바토클리마 다 줘. 다 주는 대신 아이메로 프로바트 계약서 다시 쓰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복잡해지죠. 아이메로 프로바트 너네가 상업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 지금 팔 때는 바토클리마비랑 아이메로 프로바트랑 같이 준 건데 바토클리마 너네가 안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넘기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상업화는 계약서상의 바토클리마비랑 아이메로 프로바트랑 같이 상업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였는데 너네가 바토클리마 버렸으니까 우리 아이메로 프로바트만으로도 계약서 다시 쓰자 해버리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점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만약 계약서를 이거는 완전 소설입니다. 소설. 지금 뭐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소설입니다. 소설.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이제 누가 갑인지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갑은 로이반트일 수 있어요. 돈은 로이반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한올이 슈퍼을입니다. 슈퍼을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면 로이반트 만약에 계약할 때 야 그럼 우리 아이메로 프로바트 성능 더 좋네? 바토클리마보다 성능 더 좋네? 우리 로열티 마일스톤 다 올려줘. 한다 이거예요. 이뮤노반트한테. 그러면 이뮤노반트가 에이 우리 안 돼. 돈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지금 임상 다 해서 해놨는데 이제 와서 올리는 게 어딨어. 안 돼. 하면 그래? 그럼 우리 아이메로 프로바트 다른 데 팔게. 계약 파기. 해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줄 서 있을 겁니다. 아이메로 프로바트 사갈 사람 하면 대형 제약사들이 다 달라들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약물이기 때문에. 다 달라들 거고 지금 아제넥스나 뭐 존슨앤존슨보다 월등히 편의성이나 IgG 감소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에서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보고도 다 달라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파국으로는 절대 안 가겠죠. 그러니까 계약서 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뮤노반트든 한올이든 다 이제 죽자는 겁니다. 이뮤노반트는 그래? 너네 그랬어? 그래 그럼 우리도 상업화 계약서 우리 다시 안 쓰고 상업화다 안 해.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죠. 기업들끼리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거의 0%고요.
일단은 서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반환은 이제 TED 상업화가 데이터가 안 좋았을 때는 바토클리마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할 수도 있고, 또 TED 데이터가 긍정적이더라도 상업화를 할 만큼의 그런 사업적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환에 대한 내용도 오가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인 거지, 바토클리마블 무조건 상업화 안 할 거니까 우리 반환할 거야 라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분위기는 바토클리마블 상업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문제냐면, 바토클리마블 상업화를 안 하면 지금 주가가 오늘로써 그 바토클리마블 상업화 안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결국은 바토클리마블 상업화를 안 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이 반영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올이 잃는 거는 그거거든요. TED에 대한 로열티나 마일스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토클리마블 TED 상업화를 안 하겠다 하면 2027년에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한올이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일스톤은 이제 그레이브스병쯤 될 겁니다. 2028년 정도 될 것 같은데, 2028년에서 9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마일스톤 로열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한올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게 뭐냐면, 나중에 아이메로 프로바트 그레이브스병 임상 3상을 했는데 지금 가능성 월등히 높게 보고 이뮤노반트랑 로이반트도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성공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바이오는 100%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 거야? TED라도 지금 상업화 해놓고 마일스톤이라도 받아놓고 로열티도 이제 앞으로 계속 받게 되면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오게 되고,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살짝 뒤덮여져, 만약에 그레이브스병 진짜로 성공 안 하게 된다면 한올은 아무것도 못 얻게 되는 거거든요. 바토클리마블로 임상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TED 상업화를 안 한 바람에 TED에 대한 마일스톤 로열티도 못 받고, 그 TED 상업화를 안 한 사이에 경쟁사들이 다 진입을 해서 경쟁사들이 TED 자리 다 잡았을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서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바토클리마블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레이브스병 성공할 줄 알았더니 아이메로 프로바트도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한올 입장에서는 TED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메로 프로바트도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고, 그럼 진작에 TED라도 했었어야 됐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올 입장에서는 TED 상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이뮤노반트랑 논의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주잖아요. 이뮤노반 한올바이오파마 지분 갖고 있는 주주잖아요. 4만원에 사서 5만원에 팔라고 들어온 사람의 마인드면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의 99%의 마인드는 그럴 겁니다. 아니 그냥 바토클리마 버리고 아이메로 프로바트 하면 되지. 그거 다 로이반트에서 다 임상 다 해놓고 지금 성공 확률 높여놓고 다 해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뭘 떠들어가지고 괜히 주가 떨어뜨려. 이건 진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TED 상업화 열심히 노력해야죠. 박수 쳐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됩니다. 아니 로이반트랑 소송까지 가겠다 하면 그거는 좀 불확실성이 크다. 사업적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만 지금 아직 TED 데이터도 안 나온 마당에 TED 상업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뮤노반트랑 대화하고 있고, 뭐 그 중에 선택지 중 하나가 이제 반환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노력은 해보고 반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환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박수 쳐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올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환을 받는다고 해도 잃는 거는 TED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준인 건데, 나중에 그레이브스병이 나오면 어차피 이거 다 상쇄될 겁니다. 상쇄될 건데 그 뒤에 만약에 그레이브스병이 안 될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한올바이오팜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바이오는 100%가 아니니까 무조건.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한올이 지금 주가 떨어졌다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회사 입장에서는 TED 상업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오히려 노력 안 하는 게 근무 태만이에요, 이거는. 그쵸? 데이터 성공했는데 이뮤노반트랑 너네 얘기해서 열심히 얘기해서 TED 상업화하도록 노력해봐 라고 하는 게 주주들의 이득을 더 활성화하는 거지. 야, 주가 떨어지게 그거 뭐하러 TED 그 상업화 자꾸 안 한다는데 하라 그래. 너네 그런 거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최고야. 이거는 주주들 사이에서도 욕먹을 일인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오늘 어쨌든 주식은 많이 떨어져서 가격 반영은 많이 됐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TED 상업화 얘기 안 나온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 때려놔 버려가지고 사실 주가가 TED 상업화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바토클리맙 이제 완전 버렸구나. 불확실성 해소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TED 상업화 안 한다고 했는데 한올 측에서 그러면 우리 거 내놔, 바토클리맙 내놔. 상업화 안 할 거면 너희들이 뭐하러 갖고 있어, 내놔 해서 돌려봤잖아요. 그럼 바토클리맙을 딴 데 또 팔면 돼요. 네, 뭐 비싼 가격에 못 팔 수는 있지만 뭐 팔면 됩니다. TED 지금 삼상 데이터까지 다 나오고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못 팔고,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는 게 바토클리맙 반환해, 부정적이니까 반환해. 이뮤노반트랑 싸울 일이 더 없어요. 오히려 이뮤노반트랑 싸울 일, 그러니까 뭐 더 좋다고 말하기도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나중에 불확실성 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TED 데이터가 좋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TED 데이터가 부정적이다, 반환을 준다, 그럼 이뮤노반트랑 싸울 일도 없죠. 근데 TED 데이터가 긍정적인데 상업화를 안 해서 반환을 한다. 그러면 딴 데라도 또 팔면 됩니다. 글로벌 판권 딴 데다 넘기면 돼요. 다른 회사에. MG 같은 경우는 자리 잡기 좀 힘들 수 있어요. MG 같은 경우는 알제넥스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바토클리맙이 MSE 지표라고 최소 증상 발현 지표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대형 제약사에서 그거를 바토클리맙을 사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MG 입장에서는 조금 자리 잡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TED로서는 상당히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분명. 그 암젠이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를 테페자를 인수하면서 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었지만 그 테페자 관련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가장 높게 봤단 말이에요. TED 치료제를. 유일한 치료제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아성을 깨트리는 게 지금 바토클리맙이잖아요. 어디서든 사갈 때가 있습니다. 바토클리맙 TED로만 누가 사갈래요 해도 손들고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ED 데이터가 긍정적인데 사업화를 안 한다? 그럼 그러고 반환을 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 TED 팔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TED 상업화 긍정적인데 데이터가 너무 좋다, 바토클리맙 상업화 해야겠다, 그럼 이뮤노반트가 상업화하면 더 땡큐고, 그건 더 땡큐고.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1월 달에 바토클리맙 TED 데이터가 좀 나와봐야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딴 말이 딱 맞아요. 데이터 나오고 나서 결정하겠다. 지금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한올도 그렇고 다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그 얘기가 딱 맞는 게 그겁니다. 상업화 하는 거 보고 데이터 나와서 상업화 긍정적이면 이뮤노반트 상업화하면 되고, 다른 건 반환하더라도 내 데이터가 긍정적인데 상업화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바토클리맙 너네 가져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고,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선택지 중에 하나고, 만약에 바토클리맙 상업화 안 할게, 우리 긍정 나와도 상업화 안 할게,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 할게 하고 하면 바토클리맙을 받으면 오케이, 알았어, 우리 그럼 딴 데다 팔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TED는 사갈 거예요. MG는 안 사가도. 바토클리맙의 그 TED 가치만 해도 꽤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는 당연히 긍정적이라면 일본의 판권 또 기술 계약 수출을 또 해서 일본은 또 많은 로열티를 또 받을 수 있고요. 아무튼 TED가 긍정적이면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TED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업화를 안 한다 하는 게 나쁜 건데, 그 나쁜 이미지를 다행스럽게 오늘 주가에서 다 반영해줬어요. 그쵸? 오늘 주가에서 많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TED 상업화를 TED가 긍정적임에도 상업화를 안 한다? 그래? 그거 지금 오늘 그 심리였잖아요. 투자자들 심리가. 바토클리맙 반환한데 심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뮤노반트는 아이메로프루바트 그레이브스병을 상당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약도 한올 겁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한올 이뮤노반트가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26달러를 넘어가고 26.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니까요. 사람 심리가 참 무섭죠. 그죠? 그 반환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집중한 나머지 주식을 다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신나게 때렸고요. 오늘 공매도가 지금 거의 30만 주가 넘게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 M&A 발표 막 찌라시 터지고 할 때가 약 20만 주 좀 정도였거든요. 공매도가. 지금 30만 주 가까이 터졌어요. 과연 이 공매도들 과연 언제까지 더 팔 수 있을까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반환이라는 이슈. 오늘 공매도하기 딱 좋았죠. 그죠? 공매도하기 딱 좋았습니다.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 반환이란 얘기는 상당히 민감한 얘기고 부정적인 얘기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치기 딱 좋았을 겁니다. 수익도 많이 났겠죠. 쇼커버 물량 언제쯤 들어올까요?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결국 이뮤노반트는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 발표, 류마티스 환자 모집이 빨리 돼서 지금 환자 모집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얘기 계속 시장이 언제까지 바토클리마 반환에만 집중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해서 한번 꼬라박았다. 너무 죄송합니다. 발이 좀 셌네요. 한번 내려갔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반환, 바토클리마 반환, 부정확해, 불확실해. 이거에만 집중하진 않아요. 이뮤노반트, 아이메로프루바트 집중하는 순간, 뭐야, 아이메로프루바트도 맞다. 이거 한올 거였지. 근데 얘네 왜 이렇게 좋아? 로열티 이거 다 받는 거구나. 마일스톤, 아이메로프루바트로도 받을 수 있구나. 그래? 그러면 지금 더 좋은 거 아닌가? 따라가야겠네? 하면서 또 따라올 날이 분명 와요. 조만간 머지않을 날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샀고요. 다른 거 팔고 오늘 좀 샀고요. 지분을 좀 늘렸고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다른 말씀 드릴 게 또 생각나면 내일 영상 찍어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이미 주가는 떨어졌고 이제는 정리하셔야죠.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요. 바토클리맙도 상호파 안에 그거 오늘 주가 하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때려줘서 결국에 많이 하락했어요. 오늘 하루 정말 씁쓸했지만 이제 정리해봐야죠.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야? 막 방황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런 분위기고 팩트는 이렇고 이뮤노반트랑 관계가 이렇고 아이메로프루바트도 안 올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볼 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 스스로 판단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구독자가 2,000명이 아니라 2,100명이 넘었나? 아무튼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슈퍼땡스는 제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 달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르면 그때 주세요. 당연히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투자 판단 여러분 책임이시지만 분명 오를 겁니다. 아이메로프루바트도 안 올 거고 계약도 아이메로프루바트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 지금 반환에만 집중하고 막 후다닥 팔아서 그렇지 아이메로프루바트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다 올라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영상은 슈퍼땡스 보내주시면 받겠는데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양심상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오르면 그때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